그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아 괜찮아 일단은 해봐. 이 회사가 최고의 경력이 될 수 있도록 나는 항상 내가 썸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그냥 나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99.99%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좀 겁나는데? 라고 했었던 게 그 시기였던 것 같아. 요즘 무슨 회사 다녀? 나는 현대카드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직군으로 해서 AI 모델을 개발하거나 요즘 이제 핫한 에이전틱 AI 모델을 이제 사용해서 그런 에이전틱 뭔가를 만드는. 현대카드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 현대카드에서는 의외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 우리는 결국은 거의 주요 데이터가 결제 내역이겠지. 결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지. 한 달에. 그 한 달에 엄청 많이 들어오는 데이터로 소비자의 패턴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야? 난 데이터 정확한 사이언티스트야. 명칭은? 그러면 AI 개발자는 아닌 건가? AI 개발자지 그게. 개발자라는 게 사실 그 직종이 또 그 안에서 좀 여러 개가 나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진짜 순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자들이 있을 수 있고 AI를 모델을 만드는 뭔가 연구를 하는 그 연구 쪽에 가까운 직무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실제로 서비스가 되는 곳에 실제 디플로이를 하거나 배포를 하기 위해 맞추는 그 실제 모델을 개발을 해야 되는 좀 직군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중에 오빠는 좀 더 연구 쪽인 거야? 우리 회사는 이제 연구 쪽과 개발 쪽을 같이 하긴 해. 그 전에도 좋은 회사 다니셨잖아.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으로 알고 있긴 한데 그래? LG 디스플레이를 다녔었고. 거기에서도 똑같은 직무로? 맞아. 그때 거기서도 똑같은 직무로 다녔었지. 어떻게 그 직무를 정하게 됐어? 나는 개발자면 뭐 다 코딩 공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빠가 전공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쪽은 아니었잖아. 대학교 학부 때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이제 부전공을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창업이 스무리하게 시도를 막 좀 해보다가 어떤 일련의 그 과정들로 인해서 대학원을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입학을 해서 컴퓨터 공학부를 입학을 해갖고 AI를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뭐 개발 쪽이나 취직을 하면 AI 쪽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든 거지. 대학원을 가려면 그래도 그 전에 좀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부전공으로 그 지식을 쌓아서 석사를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되게 운이 좋았어. 일단은 나는 합격 운이 좋아. 사실 내가 생각했었을 때 우리가 뭐 같은 대학교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이제 학원을 같이 다니게 됐잖아. 맞지. 그 학원을 다녔을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었고 사실 뉴욕대학교를 간 게 내 기준에서는 되게 오버스펙인 학교였었고 대학원을 갔었을 때도 내 실력에 비해서 되게 좋은 학교를 간 것도 맞고 그리고 되게 시기적절하게 잘 탄 것도 맞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런 합격 운이라고 할 만한 그 도움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엄마가 나한테 한번 사실 신문을 보여줬었는데 신문에 이제 그 맨 마지막 장에 포항공대에서 AI 뭐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이라서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하는 그 과정이 있었어. 엄마가 이제 한번 넣어봐라. 그냥 넣었는데 그 당시 이제 막 이세돌이 알파하고 제로하고 대국하고 이 시기였어. 17년, 18년 이때였었고. 그때 기억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 하다가 이거 되게 연구해봐도 되겠는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대학원을 입학을 준비를 하게 됐고 부트캠프라고 하나? 그런 포항 공대에서 한 그런 거를? 맞아. 그게 그냥 명칭은 부트캠프라고 부르진 않았고 기억이 안 나. 무슨 양성 과정이었어. 근데 그게 진짜 신의 한 수였을 수도 있겠다. 그걸로 인해서도 엄청 많이 배웠을 거 아니야? 맞아. 엄청 많이 배웠지. 어려웠어? 그때. 처음 배울 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배웠던 것들의 그 완전 AI에 대한 그 기본 개념들은 아예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면은 어떤 과정에서 제일 AI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대학원이긴 하지. 대학원 석사 때 이제 우리 교수님이 빡세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어서.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배우기 진짜 좋잖아. 나는 너무 많이 배웠어. 그 당시에 예를 들면 논리적 사고 흐름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 되게 체계화나 구체화를 그때 정립을 많이 했었던 시기여서 대학원 때
진짜 많이 배웠어. 대학원 졸업하고 LG 디스플레이를 들어간 건가? 맞아. 들어가서 이제 개발자로서 뭐를 그리면서 입사 지원을 했어?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데 원래 이 회사라는 곳에 내가 회사원으로서의 내 삶을 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긴 얘기를 짧게 하자면 대학원을 가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창업을 목표하기 위해서 갔었던 거였고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된 것도 그 다음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됐었던 거였거든. 실제로 이제 취직을 내가 해야겠다라고 했었던 건 교수님이 내가 이제 석사 한 학기 정도 남았을 때 교수님이 창업을 하셨고 근데 마침 이제 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창업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럼 저도 혹시 들어가도 되냐 해서 멤버로서 사실은 좀 같이 해보고 싶었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같이 했고 투자가 굉장히 잘 됐었고 투자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뽑았고 근데 그 사람들을 뽑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이제 내가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석사를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교수가 창업한 어떠한 기술을 갖고 있고 실상 밖에서 보면 그냥 중소기업인 거란 말이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고 많이 왔고 그 과정에서 결국 처음에 뽑고 싶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이제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좀 애매하다 하는 사람들을 뽑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 내가 어떻게 보면 이제 CEO 같은 역할을 했었어. 근데 관리가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경험이 좀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때 뭐 교수님하고도 얘기했고 그리고 그 투자를 받았었던 그 대표님하고도 이제 한번 술을 마시면서 그래서 좀 배우러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해서 회사를 가게 된 거긴 해.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님이 몇 달만 굴러보면 바로 할 수 있는 경험인데 회사는 진짜 시간 낭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말 같다. 사실 절실히 좀 깨달았지. 지금 돌아보니 경험을 해보니 그분 말이 진짜 맞았구나. 요즘 굉장히 절실히 깨닫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기. 창업을 생각하고 회사를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분속이 꽤나 되지 않아? LGD부터 맞아. 현대카드까지 한 몇 년이야? 5년을 일했고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됐던 사실이야. 5년이 됐다고. 약간 체감으로 한 3년 된 것 같거든. 그만큼 이제 안정성이라는 게 독이 등 선배 같은 느낌이지. 안정적인 게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한 평안과 안정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시간적인 개념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회사를 퇴사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선택 같아. 매월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일단 끊겨버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오는 불안은 있는 것 같아. 근데 5년이나 어떻게 했어? 라고 하면 요즘 이제 슬슬 인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 뭐를 인정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겁나는 걸로 변모했구나. 나도 결국은 뭐 요즘 진짜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내 최대 고민사고. 내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부터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꽤 됐어. 한 2, 3년 차였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첫 입사를 하고 2년 차쯤에 여기가 이제 사고가 나서 쇄골이 부러진 적이 있어. 수술을 좀 크게 하고 8개월 정도 있다가 또 두 번째 수술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시기인데 당시에 뭐 이것 좀 해보려고 하는데 막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낮았던 시기였고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도 왔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때 많이 꺾였었던 것 같고 나는 항상 내가 썸띵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가? 그냥 나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99.99%의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내가 이때 아무것도 안 했었더라면 막 회사에서는 굉장히 유급휴가도 편하게 주고 막 수술했는데 돈이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주는 그 안정성 내가 뭘 하든 사이드를 조금씩 시도를 하다 아니면 이렇게 사고가 나도 회사라는 울타리는 확실히 좋구나. 안정성을 보장해준다는 게 굉장히 큰 요소라는 걸 깨달았지.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바깥으로 나가야 좀 겁나는데? 라고 했었던 게 그 시기였던 것 같아. 마약 같아. 맞아. 그러니까 여자도 임신을 하면 10개월 동안
사실 10개월이 뭐야. 끝나고 나서 애가 낳고 나서도 이제 힘든 휴식 기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시기는 무조건 회사를 다니고 싶은 거야. 그치. 임신을 해도 어쨌든 다 뭐 길은 있겠지라는 생각은 한편으로 들면서도 좀 심적으로 불안한 건 있어. 그래서 나도 뭔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최대한 미루는 방법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최근까지.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에서 현대카드로 이직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한 거야? 직장 커리어로서의 뭔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연봉 업그레이드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혹시 뭐 현대카드에서 따로 뭐 배우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야? 오피셜하게 말하면 당연히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빅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컸지.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이런 말 하면 좀 문매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일 컸던 건 가까워서. 집이랑 가까워서? 집이랑 가까워서야. 그리고 이직을 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긴 해. 첫 번째는 나는 무조건 창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그리고 배울 게 없다 생각되면 있을 이유가 없다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에서 2년 반 정도가 됐고 너무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지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도 좋은 성과를 냈었던 것 같아, 내 기준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다른 분야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자연스럽게 들었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창업을 할 거라면 한번 이직 경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진짜 이직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현대카드를 넣었던 이유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운명을 맞을 것 같긴 한데 링크드인을 이제 켰는데 현대카드가 있었고, 그냥 그 위치가 이제 여의도라고 하고, 여의도는 이제 면접을 보러 가는 날에 지하철을 딱 타는데 지하철 18분밖에 안 걸리는 거야. 면접 봤는데 다행히 잘 돼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서 이제 다니게 됐어. 되게 좀 재수없기도 하다. 나 궁금했던 게 있어.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들어갔다고 했잖아. 그러면 회사에서 매일 출근하고 일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해? 나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일을 하려고 해.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있는 포지션에서 생각해야 될 마인드겠지.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이 역할을 맡고 이 직무를 맡고 이 포지션에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지? 라는 거를 당연히 하고, 대부분의 사실 회사원들이 하는 생각이겠지. 두 번째는 윗분들의 마인드를 보고 싶은 거지. 왜 의사결정은 저렇게 하지? 왜 시스템을 이렇게 해놨지? 그리고 나라면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나도 생각 못했던 건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고 있고, 내가 근데 회사를 다니면서 나 혼자 스스로 약속한 건 있어. 절대 책임 전가하지 말자. 예를 들면 이제 부서와 부서끼리도 그럴 수 있고, 팀과 다른 팀과 그럴 수도 있고, 협력한 사람들과 그럴 수도 있다고 느끼거든. 전 회사에서도 그런 게 당연히 있었고, 그걸 보면서 나는 절대, 내가 혹시라도 저렇게 되는 순간 난 무조건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항상. 그럼 회사 다닐 때 그 이제 윗분이 생각하는 방향, 뭐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이 본다고 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to be or not to be가 혹시 뚜렷하게 있어? 투비라 하면 어떤? 보면서 닮고 싶은 부분, 아니면 내가 회사를 차렸을 때 가져오고 싶은 부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투비를 찾는 게 어렵네. 나는 좀 사람을 배우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 또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거를 많이 보면서 회사를 다녀. 근데 나도 사실은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멘토로 삼고 싶은 사람을 아직 회사에서 못 만나긴 했어. 그러니까 나 투비는 정말 많이 봤는데 투비는 아직 나도 좀 찾고 있는 중이야. 투비는 최근까지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 난. 왜냐면 결국 내가 예를 들면 추후에 진짜 창업을 하게 되면 차리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시스템을 어쨌든 나름 대기업이라는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봐야 되다 보니까 이러한 시스템들을 잘 이 체계화된 것들을 좀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 생각이 좀 요즘은 바뀐 상황인데, 창업을 하면 그 상태까지 대기업이라는 그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만한 인프라와 환경에 가기까지는 그 전에 작은 단계에서는 불가능한 것 같아. 이 시스템이 정말 대기업에 맞춰져 있는 잘 맞는 시스템인 거지. 맞지. 소기업이나 이런 시스템에서는 당연히 다른 시스템을 차용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요즘 이제 생각이 좀 많아졌고 그런 부분에서 나투비는 아까 얘기했던 거가 가장 크고 예를 들면은 책임 전가나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한 거에 책임을 지고 하지만 그 책임에 대한 결과는 회사가 최대한 어느 정도 포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울타리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 뭔가 괜찮아 일단은 해봐 라는 그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나투비를 보면서 좀 배운 거지. 그러면 오빠가 만약에 회사 차려서 이제 리더로서 자리에 앉아있을 때 너는 어떤 리더가 되고 싶어? 직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우리 대표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오빠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당연히 뭐 다 챙기면 좋지만 일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생각을 좀 깊게 한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뭐 예를 들면 다가가기 쉬운 대표, 뭐 성실한 대표 막 이런 거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직원이 만족할 만한 건 월급 제때제때 나오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확실히 있고 한 게 가장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회사가 잘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 해내는 대표가 되고 싶은 게 맞는 것 같아. 나 딱 그런 맥락인 것 같아. 만약에 내가 대표가 된다면 성격은 몰라도 일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세요. 나는 나의 직원들이 언젠간 나를 통해서 뭔가 배웠으면 좋겠어. 나도 거기에 좀 하나 더 얹어서 이 회사가 최고의 경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것도 당연히 있지. 난 진짜 이직 되게 막 여기저기 많이 하면서 늘 찾는 게 이 회사에서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직을 하는데 잘 안 나타나네. 너가 회사에서 못 찾을 수밖에 없는 걸 수도 있어. 그런 생각도 요즘 많이 들어.